기억을 파는 가게. 어느 날 한 남자가 골목 끝 낡은 가게 문 앞에 섰다. 간판도 없고 은박지 쪽지 하나만 덜렁거린 그곳에서 그는 돈을 내고 어머니의 기억을 샀다. 유리병에 담긴 작은 카트리지, 그 안에는 잊혀진 시간들이 응축되어 있었다. 복원된 기억 속에서 그는 자신이 알지 못했던 진실과 마주했다. 사라진 아이, 감춰진 편지, 그리고 어머니의 눈빛에 서린 공포. 기억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다. 그것은 선택이었고 대가였으며 때로는 저주였다. 남자는 깨달았다. 기억을 되찾는다는 것은 때때로 자신의 일부를 잃는다는 뜻임을. 그리고 진실을 아는 것이 반드시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어머니를 구하기 위해 시작한 일이 결국 자신의 모든 것을 흔들어 놓았다.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이름을 불러봤어요. 엄마, 저 민수예요. 어머니의 눈빛은 흐릿했습니다. 말은 한참 뒤에야 겨우 나왔죠. 마치 오래된 테이프를 틀 때처럼 느리고 끊어지는 목소리였어요. 민수가 누구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에선 초기 치매라고 했어요. 약 먹고 물리치료 받으면 괜찮아질 거라고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 웃던 기억들, 가족이 둘러앉아 밥 먹던 평온한 풍경들이 하나씩 어머니의 머리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저는 그걸 지켜보며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어요. 어머니 옷을 정리하다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 한 장을 발견했죠. 구겨진 전단지였는데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기억 복원. 주소는 시내 외곽의 골목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지막 희망을 붙잡은 기분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했어요. 이대로 어머니를 잃을 순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좁은 골목 끝에 작은 가게가 있었어요. 간판은 없었고 은박지로 된 작은 쪽지 하나만 문에 걸려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가게 안에는 진열장이 있었고 그 안에 유리병들이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병마다 작은 카트리지 같은 게 들어 있었고 가격표처럼 보이는 종이가 붙어 있었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카트리지들이 반짝였죠. 어서 오세요. 노인 한 명이 구석에서 나타났어요. 주름진 얼굴에 깊은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저기 이게 뭔가요? 기억 복원이라는 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하시는 기억을 고르면 됩니다. 다만 대가가 필요하죠. 대가요? 당신의 일부를 맡겨야 합니다. 기억은 공짜가 아니에요.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어머니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조차 잊어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기억을 찾고 싶습니다. 어머니 이름이 적힌 거 있나요? 노인은 진열장 앞으로 다가가 하나를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 안에 든 카트리지였죠. 라벨에는 어머니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걸로 하시겠습니까? 네, 그런데 대가가 뭔가요?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날카롭고 깊은 시선이었죠. 그건 복원하고 나서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돈을 내고 그 카트리지를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고 조용히 물었죠. 엄마, 제 이름 아세요?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입을 열었어요. 내가 그때 그날?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투, 그 시선 속에 뭔가 숨겨진 게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요. 이틀 뒤 저는 다시 그 가게를 찾았습니다. 노인은 제게 복원 과정을 설명해 줬어요. 기억은 선택되어 판매되고 복원됩니다. 하지만 교환의 법칙이 있죠. 뭔가를 되찾으려면 뭔가를 내줘야 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당신이 기억을 복원하면 당신의 기억 일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게 대가예요.
저는 주저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낡은 기계를 꺼냈습니다. 카트리지를 끼우고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어요. 마치 오래된 필름을 보는 것 같았죠. 화면 속에는 젊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는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눈빛은 강렬했고 뭔가 비밀을 품은 듯한 표정이었죠. 화면은 어머니가 편지를 읽는 장면으로 넘어갔어요. 편지에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는데 묘하게도 제 이름과 비슷했습니다. 아니, 같은 글자가 들어가 있었어요. 저는 점점 불편한 진실의 가장자리를 긁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기억은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감각과 해석만 내어줬죠. 이게 뭐죠? 이게 정말 어머니 기억이 맞나요? 노인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노인은 기억은 조각입니다. 조각을 맞추면 전체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죠. 저는 더 많은 조각을 사기로 결심했어요. 진실이 뭔지 알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카트리지를 복원했을 때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건을 보는데 첫 번째 기억과 다른 내용이었어요. 같은 장면인데 어머니의 행동이 달랐죠. 왜 이렇게 다른 거죠? 어느 게 진짜예요? 둘 다 진짜입니다. 기억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죠. 당신이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진실을 찾으려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의문만 생겼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가슴이 먹먹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짊어져온 무게가 느껴졌죠. 다음 날 저는 오래된 친척을 찾아갔습니다. 어머니의 과거를 아는 사람을 만나야 했어요. 이모, 엄마 젊었을 때 무슨 일 있었어요? 이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말하기 어렵구나. 제발 알려주세요. 엄마가 뭘 감추고 있는지 알아야 해요. 이모는 한숨을 쉬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내 엄마는 젊었을 때 큰 일을 겪었어. 마을에서 아이 하나가 사라졌거든. 아이가 사라졌다고요? 그래. 그때 내 엄마가 연루됐다는 소문이 있었어. 물론 확실한 건 아니지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과 관련이 있다니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기억 속 어머니의 공포에 찬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살던 마을로 갔어요. 그곳 사람들은 어머니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분 그때 일 때문에 힘들어했지. 무슨 일이었나요? 한 노인이 낮게 속삭였어요. 마을에 큰 소문이 있었어. 아이 하나가 사라졌다고들 했지. 그 아이 부모가 얼마나 울었는지. 그게 우리 엄마랑 무슨 상관이 있나요? 글쎄 확실하진 않지만 내 엄마가 그날 그 아이를 마지막으로 봤다는 얘기가 있었어. 저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그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다시 기억 가게로 갔어요. 노인에게 더 많은 조각을 달라고 했죠. 전체를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모든 기억을요. 노인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전체를 보면 당신의 삶이 다시 설계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네. 진실을 알고 싶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가장 큰 카트리지를 꺼냈습니다. 가격은 엄청났어요. 제가 가진 거의 모든 돈이었죠. 이걸 복원하면 대가도 큽니다. 당신 기억 중 소중한 부분이 사라질 거예요. 상관없어요. 기계가 켜지자 화면에 여러 장면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을의 오래된 사건, 사라진 아이, 그리고 어머니의 젊은 시절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화면 속에서 어머니는 어린아이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였어요. 어린 시절의 저였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절박함이 섞여 있었죠. 화면은 숲속으로 이어졌어요.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른 아이를 만났어요. 그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뭔가를 속삭였죠.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 장면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그 아이가 사라졌어요. 순식간에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고 울고 있었고, 저는 어머니 품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죠? 그 아이는 어디로 간 거예요? 노인은 침묵했어요. 화면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머니는 마을로 돌아와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저를 꼭 안고 집으로 들어갔죠.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화면이 꺼졌을 때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뭘 한 거죠?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예요? 기억은 해석의 여지를 남깁니다. 당신이 본 건 사실이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무슨 소리예요? 명확하게 말해주세요. 노인은 한숨을 쉬었어요. 당신 어머니는 선택을 했습니다. 누군가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죠. 그게 옳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머니가 뭘 감춘 건지, 그리고 왜 평생 그 무게를 짊어진 건지 알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어머니를 바라봤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흐릿한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엄마,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잊고 싶어, 다 잊고 싶어.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짊어진 죄책감과 두려움이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저는 진실을 일부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그날의 일을 말했죠. 반응은 엇갈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어머니를 비난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어떻게 된 거야? 내 엄마가 뭘 한 건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저도 명확히 알지 못했으니까요. 언론이 몰려왔습니다. 기억가게의 존재가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어요. 기억을 사고 판다는 것 자체가 윤리적 문제를 일으켰죠. 기억을 돈 주고 산다고요? 그게 진짜예요? 조작된 거 아닌가요? 사람들은 의심했고 저는 방어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설명할수록 상처는 깊어졌어요.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공개된 진실과 주변의 시선이 어머니를 짓눌렀죠. 어느 날 새벽 어머니가 집을 나갔어요. 문은 닫혀 있었고 어머니는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저는 다시 기억가게로 갔습니다. 노인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를 찾아주세요. 제발요. 노인은 진열장에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이곳과 깊은 연결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전 거래를 했죠. 무슨 거래요? 마을을 지키기 위한 거래였어요. 자신의 기억 일부를 맡기고 대신 다른 사람들의 기억을 보호했습니다.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그런 희생을 했다니요. 그럼 엄마는 어디 있어요? 그녀는 자신이 맡긴 기억을 찾아갔을 겁니다. 그곳이 어딘지는 당신이 알아야 해요. 저는 어머니의 기억 조각들을 다시 봤습니다. 그 속에서 단서를 찾았어요. 숲 깊은 곳, 오래된 나무 아래였죠. 저는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숲은 어두웠고 나무들은 무섭게 늘어서 있었어요. 나무 아래에 어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죠. 엄마. 어머니는 눈을 떴어요. 맑은 눈빛이었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엄마, 왜 여기 온 거예요? 기억을 돌려주러 왔어. 내가 가져갔던 걸 돌려줘야 해. 저는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 다 괜찮아요. 이제 집으로 가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짊어진 걸 내려놔야 해. 그래야 너도 자유로워져. 저는 노인에게 제안을 받았던 게 떠올랐습니다. 어머니의 기억을 대신 가져가는 것이요. 제가 엄마 기억을 대신 가져갈게요. 그럼 엄마는 편해질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물끄러미 봤어요. 그럼 넌 어떻게 되는데?
상관없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는 노인에게 돌아가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일부를 제가 가져가기로 했죠. 복원 과정은 잔혹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짊어진 두려움과 죄책감이 제 몸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제 어린 시절 기억 일부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첫사랑의 얼굴이 희미해졌고 아버지와 나눈 대화 일부가 사라졌습니다. 공허함이 밀려왔지만 저는 견뎠어요. 어머니는 돌아왔습니다. 눈빛은 맑았고 어떤 고통은 사라진 듯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기억 속 진실을요. 그날 숲에서 사라진 아이는 사고였어요. 어머니가 손을 잡고 있었는데 아이가 발을 헛디딘 거였죠. 어머니는 그 순간을 평생 짊어졌습니다. 자신을 탓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 무게를 저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어머니의 선택을, 그리고 사랑을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을은 사건의 여파를 조금씩 흡수했어요. 기억 가게는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었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조용히 걸었어요. 어머니는 모든 기억을 완전히 되찾지는 못했지만 현재를 살아가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가끔 허전함을 느꼈어요. 잃어버린 기억들 때문이었죠. 하지만 그 허전함 속에서 새로운 연민이 자라났습니다. 타인을 이해하려는 의지였어요.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상자에서 제가 팔아버린 기억 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아버지의 편지와 어린 시절의 웃음소리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 조각을 조심스레 품에 안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게 아니라 남은 것을 귀히 여기기로 결심했어요. 어머니와 저는 서로에게 말했습니다. 미안해. 고마워. 미안함은 과거를 정죄하는 문장이 아니었어요. 관계를 다시 쓰는 문장이었습니다. 기억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증거가 아니었어요. 사랑과 선택, 그리고 용서는 기억이 없어도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잊을지라도 저는 그녀를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해질녘, 저와 어머니는 골목을 함께 걸었습니다. 기억 가게의 불빛은 희미했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다시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어요.